평소 괜찮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듯 삐걱거리고 얼굴에는 화산처럼 뾰루지가 터져 나왔죠.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죠. 오늘은 이 신비로운 변화의 시기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신기한 이 변화들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어요. 성장기라는 것은 어린 개체가 번식 가능한 성체로 변화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말합니다. 자연계를 보면 각 동물마다 이 변화 속도가 천차만별인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성장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자라면 뇌 발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서 결국 본능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의 성장 속도에는 흥미로운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성장기가 길어질수록 뇌 발달이 더 활발해지지만 야생에서는 어린 상태로 오래 있을수록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 사는 동물들은 빨리 자라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족들은 천천히 발달합니다. 바다의 돌고래나 고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들은 7년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어른이 되는데 바로 이들이 바다에서 가장 똑똑한 생명체들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오래 투자한 만큼 더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진 거죠. 우리 인간 조상들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더 오랜 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대신 더 발달된 지능을 얻기로 한 거죠. 지금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라면 조상들의 이런 선택을 원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변화들은 언젠가 지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들을 얻게 됩니다. 성장기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추상적 사고와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죠.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들은 정리되면서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성장기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성과 여성의 변화 양상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일찍 시작됩니다. 이것도 진화학적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인데 젊은 여성일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여성이 더 일찍 성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대략 8세에서 11세 즈음부터 첫 번째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보통 가슴의 발달인데 이는 종종 성장기의 첫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좌우가 똑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대칭이 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시기 여성들은 키도 급격히 자라는데 보통 한 해에 5cm에서 20cm 정도까지 쑥쑥 큽니다. 재밌는 건 머리나 얼굴, 손이 팔다리보다 먼저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은 몸의 비율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곧 따라잡을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치 강아지가 발만 먼저 커져서 어색해 보이다가 나중에 균형을 찾는 것과 비슷해요. 여성의 몸은 미래의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면서 골반이 넓어지고 허리가 더 잘록해집니다. 음부에도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가늘고 연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굵고 진해지죠. 12세에서 14세 정도, 즉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 대략 2년 후쯤에는 겨드랑이 털도 나타납니다. 사회적 편견을 제쳐두고 말하면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면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남녀 구분 없이 아무도 이런 털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체모는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페로몬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디어 생리가 시작되면 매달 자궁 내막이 벗겨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몸은 매달 임신을 기대하며 난자와 함께 혈관이 풍부한 부드러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직은 수정란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죠.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으면 몸은 이 불필요해진 조직을 버리게 되고 그 과정이 바로 월경입니다. 처음에는 주기가 불규칙할 수 있지만 점차 몸이 일정한 패턴을 찾아갈 거예요. 생리통이나 기분 변화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 전후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면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남성들은 여성보다 좀 더 늦게 그리고 더 천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 역시 진화의 결과인데 수컷은 암컷만큼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생에서 수컷들은 몸을 키우거나 구애용 장식을 발달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새들의 화려한 꼬리 깃털이나 사자의 갈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11세에서 13세 사이에 남성들은 생식기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합니다. 보통 고환이 음경보다 먼저 자라는데 여성의 가슴처럼 좌우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약간의 비대칭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생식기 발달과 함께 음모도 자라기 시작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굵고 진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남성들은 12세에서 14세 정도의 가장 극적인 키 성장을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한 해에 10cm에서 30cm까지 자랍니다.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고 가슴과 어깨가 넓어지죠. 여성과 마찬가지로 머리, 얼굴, 손이 다른 부위보다 빨리 자라지만 결국 몸의 나머지 부분이 균형을 맞춰갈 겁니다. 대부분 남성은 18세에서 20세가 되면 키 성장이 완전히 멈춥니다. 가끔 남성도 성장기 동안 가슴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남성형 유방증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남성의 몸은 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변화하지만 모든 남성에게도 일정량의 에스트로겐이 존재합니다. 성장기에는 이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져서 일부 남성들이 약간의 가슴 발달을 보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남성의 절반 정도가 한쪽이나 양쪽 가슴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만약 계속 남아있다면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13세에서 15세 정도가 되면 남성들은 얼굴, 가슴, 겨드랑이에 털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리와 팔의 털도 더 굵고 검게 변하며 20대 초반까지 몸 전체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어요. 고환에서는 정자 생산을 촉진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발기가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건데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성적 자극이 없어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몸이 새로운 호르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성들은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를 몽정이라고 부르죠. 14세에서 15세가 되면 목 부분의 후두, 즉 아담의 사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후두가 자라면서 성대도 길어지고 두꺼워져서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해요. 후두가 자라면서 남성의 목소리는 자주 갈라지고 삐걱거리는데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결국 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변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번갈아가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몸이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 모두 성장하면서 점점 더 강한 독립성과 반항심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역시 진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야생에서 대부분 동물들은 홀로 살아가지만 사자나 코끼리 같은 무리 동물들도 수컷은 보통 떼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떠나는 반면 암컷은 남아있습니다. 암컷들이 더 강한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무리의 다른 새끼들을 돌보면서 언젠가 자신의 새끼를 키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일 거예요. 반면 수컷들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수컷들을 내보내거나 떠나게 함으로써 다른 집단에서 짝을 찾도록 하고 근친 교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본능적 행동 패턴이 인간의 성장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성장기에는 또한 피부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선이 활발해지면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마, 코, 턱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이 부위들이 피지선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세안과 적절한 관리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채취의 변화도 성장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겨드랑이나 생식기 부근에 아포크린 땀샘이 활성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원래 성적 신호를 보내는 페로몬의 역할을 하던 것인데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위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규칙적인 샤워와 적절한 데오드란트 사용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는 남녀 모두에게 두렵고 어색하며 때로는 힘든 시기이지만 다행히 언젠가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발달된 뇌와 더 큰 학습 잠재력을 얻게 되는 거죠. 몇 년간의 여드름과 어색한 신체 변화 덕분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를 더 완전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당황스럽지만 그 끝에는 더 성숙하고 완전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